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생명보험 핵심 요약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이제 생명보험은 손해보험과 달리 예문이 3개예요. 맞추기도 쉽고 또 자동차 보험처럼 어려운 게 안 나오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하셔도 충분히 60점은 맞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생명보험 역사에 관련돼서 한 문제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는데요. 일단 고대, 중대, 근대 서양의 사례를 살펴볼 텐데, 고대 하면 그리스 로마죠. 그래서 그리스의 에라노이, 로마의 콜로기아 이런데요. 둘 다 이게 어떤 성격을 가진 것보다는 그리스의 에라노이가 있었고 로마의 콜레기아가 있었다, 이게 중요하고요. 고대에는 고대 너무 옛날 거야. 예라이 콜레라 시대다. 콜레라. 예라 콜레라 이렇게 해오세요. 예라 콜레라. 중대는요, 길드라고 하는 조합 성격을 가진 게 있었고요. 톤틴이라고 하는 종신연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드, 조합, 길쪽 이렇게 해오시면 되고, 톤틴 종신연금. 그래서 톤틴 종신연금 하나 외우시고요. 근데 파스칼이 생존율을 도입했고요. 헨리가 사망률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파생 상품, 파생 헬사, 헬 지옥, 사망, 파생 헬사 이렇게 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대에 오면 에퀴타블이라고 하는 영국의 최초 생보사가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순서 외우셔야 돼. 영프, 미, 독, 일. 영국, 프랑스 갔다가요 독일로 갈 것 같은데 미국 갔다가 다시 독일, 일본, 미독일, 영프, 미독일. 독일의 마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1인은 만인을 위해, 만인은 1인을 위해 이런 말을 썼대요. 여러분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살펴보면 강화도 조약 때 일본의 생보사가 들어왔다. 재물포 조약 아닙니다. 1921년 조선생명, 대한생명 아니에요. 21년 조선생명. 그리고 60년대 단체보험, 70년대 개인보험. 그래서 단체보험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70년대 개인보험, 90년대 들어서 보험시장이 개방이 됐고, 2003년에 방카슈랑스, 그 다음에 2020년에 금융소비자보호법. 문장으로 나오니까 가볍게 좀 이해만 하시면 풀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자, 3층 보장 볼게요. 3층 보장. 사회보장은 국가가 국민들의 최저 수준의 보장을 해주는 거야. 기업보장은 종업원의 복리후생과 퇴직 후의 안전된 생활. 개인보장은 최저 보장이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개인이 만족할 수준까지 그냥 보장하는 거예요. 다음에 공연보험은 이제 그 공적 보험이잖아요. 건강보험, 연금보험. 그래서 최저생활과 의료보장이고 또 의무가입도 하고. 민영보험은 본인이 만족할 때까지 가입하는 거잖아. 개인보장이잖아요. 임의가입하고 자유경쟁이고 또 개개인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고. 자, 이런 생명보험의 자산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또 보험 산업 현황을 살펴보는 데는 어떤 게 있나 살펴보면, 자, 동일한 위험에 대비해서 합리적인 금액을 모아 우연한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겠죠. 그죠? 특별한 위험 이러면 안 되고, 그죠? 또 예정된 사고 안 됩니다. 그리고 장래 보험금으로 지급돼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돼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수익이 나야 되겠죠. 수익 없이 어떻게 보험금을 지급해?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돈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유동성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절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쓰면 안 돼요. 공공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안수유공이다. 그래서 안상과 수원 사이에 유공 주유소가 있다. 옛날에 이렇게 외웠는데 그렇게 기억을 해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보험 밀도라는 말이 있고 침투율이란 말이 있어요. 보험은 밀도는 한 개개인이 얼마큼 꽉 채웠느냐, 보험료를. 국민 한 사람당 보험료가 얼마냐.
침투율은 전체적으로 한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GDP 대비 보험료 비율이 어떠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보는 걸 밀도, 그 다음에 침투, 그래서 GDP 대비, 그래서 침지, 그 다음에 밀일, 침지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배당급을 지급하는 방법에는 현금 지급, 보험료 상계, 그 다음에 보험금 지급 시 더 주는 게 있겠죠. 보험금 상계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보험료 상계겠죠. 자, 노보장 체계와 의료비 지출에 대한 설명이에요. 국민연금 도입 당시 명목 소득 대체율은 70%였대요. 근데 지금 점점 이제 떨어져서 28년에는 40%로 하향 조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빈곤율 40%. 그 다음에 OECD 국가 중에서 최상위, 그러니까 빈곤율이 최상위라는 거예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국민건강보험은 급여 항목 강화와 비급여 과잉 진료 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장률은 꽤 높다. 65%다. 이런 얘기고요. 자, 생명보험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 관찰 횟수가 늘어나면 발생 횟수가 수치되는 거. 대수의 법칙이죠. 대수의 법칙. 그다음에 납입보험료 총액과 지급보험금 플러스 지출비용. 사업비용이겠죠. 같아야 된다. 수지상등의 원칙. 수지상등의 원칙은 보험회사적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망률은 1년간 사망자 수를 연초의 생존자 수로 나눈 거예요. 문제에 연말의 생존자 수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니까 생명보험은 경험생명표라는 걸 쓰거든요. 사망률이나 뭐 다칠 확률 이런 것들을 경험생명표 쓰는데 1986년부터 경험생명표를 썼고요. 24년부터는 10회다. 지금이 10회다라는 것만 좀 알아두세요. 10회 경험생명표를 쓰고 있습니다. 자, 보험료를 산출을 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3-2원 방식이 있고 하나는 현금 흐름 방식이 있어요. 지금 쓰고 있는 게 현금 흐름 방식인데 복잡해. 3-2원 방식은 간단해. 이렇게 해오세요. 자, 3-2원 방식부터 옛날 예정 위험률. 그래서 예정 위험률이 예정됐던 것보다 더 높으면 보험료가 올라가겠죠. 보험금이 많이 나갔으니까. 예정 이율이 더 높으면 나는 2% 굴릴 줄 알았더니 5% 굴렸어. 그럼 돈이 많이 남겠죠? 그럼 보험료가 떨어지겠죠. 예정 사업비율 100원 쓸 줄 알았더니 500원이나 썼어. 그러면 보험료가 올라가겠죠. 이렇게 해오시는 거야.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방식을 사용하는 게 3-2원 방식. 여기에 그 회사의 개인적인 계약 유지일이나 판매량 등 다양한 기초율을 같이 사용하는 거를 현금 흐름 방식이라 그래요. 그 3-2원 방식은 표준 기초율 세 가지를 사용하고 현금 흐름 방식은 회사별의 다양한 최적의 가정을 사용한다. 그러다 보니까 3-2원 방식은 보험료 산출이 간단한데 현금 흐름 방식은 정교하다. 그런데 복잡하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험 계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청약을 승낙하면 보험 증권을 교부해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고. 진단계약은요,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절의 통보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 30일이에요. 자, 청약을 거절하면 미안하잖아. 그래서 플러스 1% 더 준다. 이렇게 외우세요. 평균 공시율 플러스 1% 연단위 복리로 가산을 지급해 주고요. 자, 일부 보장을 제외 조건으로 부담보라고 하죠. 승낙했어요. 그러면 청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보장 제외 질병에 관련된 치료 사실이 없어. 진단 사실도 없어. 그러면 그때부터 보장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청약은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식이 필요 없어. 불요식이라 그래.
그런데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청약서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 전자우편으로 혹시 약관 청약서 요즘 많이 제공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수신했을 때, 즉 열어봤을 때 인정해 준다는 거. 그래서 별도의 수신 여부 확인 절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인이 아니라 수신으로 바꿔야 되겠죠. 수신 여부 확인 절차는 없다.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한다. 이건 뭐 보험 나이 배울 때 이미 배웠던 거고요. 피보험자는 계약자와 동일하지 않아도 되고요. 1인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맞습니다. 자, 보험계약의 효력. 자, 무진단 계약은 돈 내는 날부터야. 그다음 진단 계약은 돈 낸 거 플러스 진단까지 완료가 돼야 되고요. 자동이체나 신용카드는 여기에 대한 필요 정보가 제공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이게 돈 낸 거야. 자, 이렇게 해서 효력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회사에서 승낙하기 전이라도 보장은 시작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 무효. 언제 무효냐? 자, 이미 나입한 보험료를 찾아갔어. 나 안 해, 계약! 하고 가져가면 무효지 뭐. 두 번째는 타인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피보험자가 사인을 안 했어. 동의가 없었어. 무효야. 했더라도 15세 미만자거나 심신상실자거나 심신박약자. 그러면 무효야. 단 의사 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는 가능하다. 뭐 이건 당연한 얘기고. 계약 체결 시에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하거나 초과해도 안 되겠죠. 당연히 그거는. 그리고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의 부정취득이나 도박을 목적으로 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 자, 사망과 장애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볼게요. 자, 일반 실종이 뭐냐? 일반 실종. 일반 실종은 부재자가 5년간 생사가 불분명해. 그럼 법원에서 얘기해서 법원이 이 사람은 그래요. 시체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실종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망에 간주하는 거야, 사망으로. 특별 실종은 뭐냐? 어떤 위난을 당한 게 확실해. 그냥 부재한 게 아니라 뭐 산에 갔다든지 에베레스트 산에 갔다든지 아니면 행글라이더를 타고 내려오는 걸 알아. 근데 바람이 휩쓸려 가버렸어. 그런 위난을 당한 자가 확실히 거기서 없어졌거든. 없어진 게 확실한데 1년간 생사가 불분명하면 법원이 선고해서 특별실종자로 해서 사망으로 간주하는 거고, 인정 사망은 뭐냐면 이건 아예 실종이 아니라 사망으로 보는 거야. 뭐냐면 수해 또는 화재가 났어요. 그랬을 때 관공서, 뭐 구청이나 시청이 되겠죠. 그래서 사망지의 읍면의 장에게 통보해서 사망으로 인정받는 거야. 그 다음에 한시적 장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장애는 장애인데 죽을 때까지 가는 장애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5년 정도의 장애를 입을 것 같다라고 판정이 들면 장애 지급률의 5분의 1, 20%를 준다. 자, 청약철회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보험사고 발생 시점이 청약철회 이전이면 보장해야 돼요. 그리고 제1의 보험료를 카드로 나입했는데 3영업 이내에 대금 청구가 없어. 되지 않으면 보험료를 반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보험료 반납이 늦어지잖아요. 그러면 보험계약 대출 이율 일단 고객이 유리하고 계약자가 불리한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보험료 반환은 계약자가 회사가 계약자한테 주는 돈이잖아. 이게 늦어지면 벌 받는 거야. 가장 비싼 이율로 줘야 돼. 보험회사에서 가장 비싼 이율은
보험계약 대출이율입니다. 이걸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서 지급을 해요. 자, 그런데 청약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일단 진단까지 받았어. 그러면 이건 확실히 동의했다고 보는 거야. 청약 처리 안 돼. 또 하나는 전문 금융 소비자, 즉 법인이라든지 법인체에서 단체 보험 가입했다든지 이렇게 전문 금융 소비자가 체결한 것도 안 돼. 또는 보험기간 90일 이내면 짧은 기간 동안에 계약하고 청약 처리하고 계약하고 청약 처리하면 안 되잖아. 자동차 보험, 책임보험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청약 처리 안 돼요. 제3자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을 제3자 동의 통해서 받았다? 청약 처리 안 돼. 자, 이렇게 해서 청약을 했어. 그럼 이제 언더라이팅을 하겠죠? 그럼 언더라이팅이 뭐냐? 피보험자가 또는 계약자가 적당하냐, 이 계약에 적당한지를 보는 거예요. 누가 보냐? 1차는 설계사가 확인해. 설계사가 보면 일단 예를 들면 눈이 하나 없다든지 그죠? 벙어리라든지 이런 거 기본적인 거 볼 수 있잖아. 다음에 2차는 의적 진단을 해. 이제 필요하면 고지한 것이 있다든지 뭐가 필요하면 의적 진단, 의사 선생님에 가서 물어보는 거죠. 자, 이렇게 서류를 모아오면 3차는 보험회사 언더라이팅 부서에서 합니다. 이걸 언더라이팅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계약은 들어가겠네, 안 들어가겠네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계약들만 계약 적부, 계약이 맞아, 안 맞아, 적합해, 부적합해, 이거를 전담 직원이 직접 확인합니다. 계약 적부 확인을 해요. 이렇게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사, 의사, 언더라이팅 부서, 계약 적부 요원, 이렇게 4단계로 피보험자 위험을 선택해서 적절한 위험 집단으로 분류하고 이를 통해 보험료 및 가입 조건 등을 결정하는 과정이에요. 자, 위험률 차익 관리를 통해 보험회사의 경영 안전성 및 경쟁력 확보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험금 받을 게 뻔한데 계약 들어오면 회사가 망할 거잖아요. 언더라이팅을 해야 되겠죠. 그 직업별 위험에 따른 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직업은 상당히 보험 가입하는데 중요하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직업은 환경적 요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직업, 운전, 흡연, 음주, 취미, 거주지 이런 거고요. 신체는 이 사람의 나이, 성별, 과거 병력, 현재 병증, 그러니까 병의 증거, 병증 이런 게 되겠죠. 아니면 도덕적, 태만, 부주의, 또는 재정 상태, 수입 상태죠. 월급이 얼마야? 이런 것도 봅니다. 자, 보험계약 부활은요. 부활을 청약한 날로부터 연체보험료의 평균 공시이율 플러스 1%의 범위 내에서 회사별, 상품별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서 납입하시면 됩니다. 자, 보험 사기. 고의적으로 일으키면 고의적으로 조작했어. 그러면 딱딱해. 아주 못됐어. 경성사기. 간단한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이나 아니면 교통사고 났는데 입원을 더 한다든지 기회를 잡아서 더 하는 거야. 그래서 기회사기라고도 하는데 이걸 연성사기라고 해요. 우리가 보험가입의 고의성을 살펴볼 때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느냐, 다른 지역에 가서 가입하는 거. 이 지역 사람들은 안 돼. 그런데 다른 지역에 가서 몰래 가입하는 거야. 또는 소득보다 과장해서 가입해. 이거 고의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 수입이 200만 원인데 보험료를 200만 원 내면 인정받기 쉽지 않지. 또는 직업을 속이고 가입하는 거 안 돼요. 그런데 실손보험은요. 어차피 중복보장이 안 되거든. 그래서 실손보험 가입하는 사람이 중복보험을 가입하는 거를 고의로 보진 않아요. 사기로 보진 않는다. 이런 것 좀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험금 지급 청구 사료가 들어오면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해야 돼요. 모든 보험은 3영업일 이내야. 화재보험만 조사가 필요하니까 7일이고요. 나머지는 다 3일이다. 그리고 지급사유 조사가 필요하면 10영업일이 되고요.
자, 10영업일 이내 불가능해. 그럼 최대 3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조사가 필요하면 10영업일, 최대 30일. 자, 보험회사 조사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등이 조사 요청에 동의하지 않고요.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잖아요. 그러면 지연 이자를 원래 주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안 줘도 돼. 그 다음에 보험금 가지급 제도라는 게 있어요. 보험금은 줘야 하는데 아직 확실히 나오지 않았어. 그러면 확실히 나오지 않은 추정 보험금의 50%는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외에서 일어난 보험사고가 있겠죠. 해외에서 다리가 잘렸어.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해외에서 진짜 잘렸는지 병원은 적당한지 조사가 필요할 거잖아요. 이럴 때는 해외에서 일어난 보험 사고에 대해서는 10일, 30일 기준이 없고요. 이거는 그런 지급기일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계약 전 알릴 의무라는 게 있는데요. 사전 고지라는 거죠. 자, 위반이 있더라도 보험회사가 계약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언제냐면 회사의 과실로 몰랐거나 통보했는데 회사가 빠뜨렸다든지 아니면 안 날로부터 얼떨결에 1개월이 지나가 버렸어. 또는 보장계실로부터 어떤 계약이든 2년이 경과했거나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도 안 돼요. 끝으로 설계사가 사실대로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으면 고의든 방해든 이거는 계약 전 알림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부당한 계약 전환에 대한 설명. 부당한 계약 전환을 하면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계약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부당한 계약 전환, 승환을 하면. 자, 새로운 계약이란 기존 보험계약과 피보험자가 같고 위험 보장 범위가 유사한 계약을 새로운 계약이라고 해요. 여기서 새로운 계약이란. 그래서 비교 안내를 충실히 했더라도 기존 계약 소멸 후에 1개월 이내에 새로운 계약을 청약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청약하고 1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을 소멸하면 이거는 무조건 부당한 계약 전환으로 봅니다. 자, 보험계약의 해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경우 몇 년? 3년 이내 계약자가 해지환급을 받지 않았다면 부활 청약이 가능하다. 자,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요청에 의해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한데요. 단, 연금보험은 종신연금 개시 후 해지가 불가합니다. 자, 사망을 담보로 한 계약에서 서면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언제든지 장래를 향하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급해서는 안 돼. 소급을 해버리면 낸 돈을 다 돌려줘야 되잖아. 아니, 본인이 서면 동의했다며. 그렇죠? 언제든지 장래를 향하여, 즉 미래를 향해서만 서명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소급 적용은 안 된다. 다음은 클레임 업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클레임은 보험금 청구 접수 지급하는 거야. 때로는 논쟁이 있을 때는 법원에 소송 업무도 하고요. 또는 보험금의 채권 가압류도 합니다. 자, 보험사고 원인이 외래적 사고면 상해, 신체 내재적 사고면 질병이라고 보고요. 클레임 담당자는 충분한 실무 경험도 있어야 되고 약관 및 법정 규정도 숙지해야 되고 상당한 의학 지식도 있어야 합니다. 의학적 쟁점이 있으면 의사와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반드시 의뢰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안내 자료 제작하고 업무 자료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거 제작할 때는 회사 자체에 심사 승인해서 관리 보유 번호 부여해서 만든 자료만 사용해야 되고요.
밖에 나가서 임의로 변경하는 건 안 되겠죠? 방송이나 홈페이지에 불특정 다수한테 이렇게 막 알리는 거 있죠? 안녕하세요 하면서 어디 자동차 보험은 너무 좋아요. 운전자 보험 좋아요. 아이고, 손보여기지? 죄송합니다. 종신보험 좋아요. 이런 거 할 때 그런 자료도 보험 안내 자료에 포함됩니다. 2021년 6월 15일부터 업무 광고 심의가 시작됐고요. 보험 회사가 제작했어. 광고 업무 광고를. 그러면 보험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가 제작했잖아요. 그러면 회사 내부의 내부 통제 기준에 따라 회사의 준법감 시인의 심의를 받은 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품 관계의 필수 안내 사항이 뭐가 있냐면 계약 체결 전에 설명서나 약관 읽어보세요. 본 광고는 생명보험협회의 지침에 따랐으며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과 약관을 읽어보시고 기존 계약 후 해지 후 다른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 체결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될 수 있습니다. 라는 안내문이 나오죠. 이 법 때문에 그래. 그리고 이런 광고 만들 때 특정 보장만을 강조하거나 고액 보장 사례 등을 소개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험 설계사의 등록과 말소에 관한 거 한번 봐드릴게요. 손보나 생보나 마찬가지예요. 시험 합격 후 20시간 교육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은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고요. 말소는 생보회사 또는 직접 보험협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내용 증명을 통한 해촉 증명서를 회사로 발생하거나 해촉 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에 보험협회에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직접 말소 신청할 수도 있어요. 보험업법에 따라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달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등록 불가하고요. 등록 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 취지에 맞게끔 등록 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 취소 처분을 받는 날부터 3년이 지나야 돼. 3년이 안 지나면 등록 불가하고요. 보험료, 대출금, 보험금 등을 다른 용도에 유용하면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등록 불가합니다. 다음에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에 대한 설명 드려볼게요. 금융위원회가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려면 사전에 보험설계사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거꾸로 얘기하면 보험설계사 등록은 금융위원회에 하는 거야. 그런데 보험협회에 위임을 했죠. 자, 보험업법에서 따르는 과태료 처분. 예를 들면 경유계약 같은 거 해가지고 2회 이상 받았어요? 그러면 6개월 이내에 영업정지를 할 수 있어. 1개월짜리, 2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렇게 돼 있겠죠. 보험업법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보험 모집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험 모집이란 보험계약을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해요. 대리는 대리점만 해. 중개는 설계사도 하고 중개인도 해. 설계사는 보험회사를 위해, 중개는 독립적으로 해. 딱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보험업법에서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하고 있고요.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한이 있는 자는 등록이 불가하다. 무슨 법?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야. 도로교통법 아니에요. 생명보험 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아니에요. 자, 나오네.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에 속해, 보험중개사는 독립적으로 보험을 중개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선물을 약속만 해도 위법한 행위에 해당이 되고요.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내용을 계약자에게 고지해야 된다. 언제? 모집 시. 자, 통지 의무. 통지 의무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모두에게 있다. 손해보험은 수익자 없는 거 아시죠? 주소 변경. 통지 의무는 계약자, 수익자 모두에게 있다.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진 주소로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 뭐가 있어요? 등기 같은 거. 알린 상황은 필요한 시일이 끝나면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자, 보험가입, 내보험 찾아줌 시스템에 대한 설명. 생모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가입 내역 확인이 가능하고요. 단 우체국 새마을금고, 새아을금고가 아니라 새마을금고 등 공제조합은 확인 불가하다. 사망자 보험가입 조회의 경우 생명보험업체에 직접 방문해서 조회 가능하다. 자, 보험 담화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